KF21 첫 계약, 난리난 유럽. KF21 스페인 정부, 전력 발표, 한국 잡겠다던 유럽 결국 오열. KF21 전투기가 첫 해외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유럽 각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 무기의 빠른 납기와 높은 성능을 확인한 후 스페인 역시 KF21을 강력한 후보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공군 조종사들은 KF21 시험 비행을 직접 참관하기 위해 파견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전투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기존의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 도입에 이어 KF21 도입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또한 FA50과 함께 KF21을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한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첨단 항전 장비와 뛰어난 조종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KF21을 조종한 조종사들은 기존의 F5, F16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조종 편의성과 항전 시스템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와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KF21의 성능 검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 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생산 일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스페인의 고위 관계자 및 조종사들을 초청해 직접 비행 시험을 참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KF21을 단순한 국내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수출형 전투기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방산업체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스페인은 물론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도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며 한국은 페루와 KF21 부품 공동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페루는 한국산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KF21이 첫 해외 고객을 맞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로 자리 잡으면서 유럽과 중남미에서 한국 방산 제품의 입지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생산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KF21을 포함한 첨단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와 KF21 외 성공적인 해외 진출 여부가 세계 군사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국내 방위산업 4사가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2조 원을 가뿐히 돌파했다. 가성비와 빠른 납기 경쟁력을 앞세워 수요국과 신뢰를 쌓은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K방산은 지난해 성공 공식을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에서 수출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연매출 첫 10조 원 한화에어로 필두로 실적 호조,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사사는 지난해 합산 매출 22조 5,337억 원, 영업이익 2조 6,528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대비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114.2% 증가한 수치다. 업체별로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매출 11조 2,462억 원, 영업이익 1조 7,24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190%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과 지난해 4월 기본계약 이행을 위한 시행계약을 체결하며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 등 주요 무기체계의 수출 물량과 국내 납품 물량이 증가해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매출 4조 3,766억 원, 영업이익 4,566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117.4% 증가한 수치다. 방산, 디펜스 솔루션 부문이 현대로템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디펜스 솔루션 부문은 전년 대비 50% 늘어난 2조 3,65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LIG 넥스원은 매출 3조 2,771억 원, 영업이익 2,308억 원을 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2%, 영업이익은 23.8% 늘었다. LIG 넥스원은 지난해 9월 이라크에 3조 7,135억 원 규모의 천공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중거리 유도미사일 체계 천공이는 앞서 2022년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에 처음으로 수출됐고 지난해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며 세계 방공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KAI는 매출 3조 6,337억 원, 영업이익 2,40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9%, 영업이익은 2.8% 각각 감소했다. KAI는 지난해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브라질 이브사와 전기 수직이 착륙 항공기 구조물 공급 계약 등 대형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추가 수출 협상 진행 중 아프리카 남미아시아로 반경 확대, 방산업체들은 올해도 수출 물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기대되고 있고 지정학적 불안감에 따른 각 국가의 국방비 지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가 추진하는 4조 3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올해 7월 1단계 사업자를 선정하는 미국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도 수주를 노리고 있다. 한상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IR 담당 전무는 올해 방산 매출은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산 부문에서 수출 비중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무는 이어 올해 폴란드 K9 자주포는 작년 수준인 70문 이상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폴란드 천무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50대 이상 인도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또 호주 K9 자주포 및 이집트 K9 자주포 계약의 공급이 본격화하는 등 국내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820대 분량의 추가 실행 계약을 위해 폴란드와 협상 중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와 1000대 규모의 K2 전차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4조 5천억 원 규모의 1차분 180대의 실행 계약이 진행됐다. 증권가에선 추가 실행 계약이 체결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원 임증권연구원은 올해 1분기에 K2 전차 수출 2에서 1차 실행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2에서 1차 실행 계약에서는 K2 전차 180대와 더불어 계열 전차, 교량 전차군 안전차 공병 전차 등 81대가 포함돼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AI는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FA-50 전투기 기존 수출국과 추가 수출을 논의 중이며 특히 필리핀과는 최종 협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는 기존 계약 18대에 이어 2026년 말로 예정된 2차 사업을 앞두고 추가 도입을 논의 중이다. KAI는 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람의 KF-21 수출도 논의하고 있다. 중동과 아시아, 유럽,
남미 국가들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IG 넥스원은 올해 검은색 위쪽 삼각형 통합 대공망, 검은색 위쪽 삼각형 유무인 복합 검은색 위쪽 삼각형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회사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북아프리카부터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K-대공망 벨트 실현 검은색 위쪽 삼각형 육해공을 아우르는 유무인 복합 솔루션 고도화 검은색 위쪽 삼각형 수출국 확장 등을 3대 미래 혁신 방향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난달 개소한 신규 연구개발센터 LIG 넥스원 이판교하우스에서 국방에서 민수를 아우르는 RD 통합과제를 수행하며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LIG 넥스원 관계자는 미래 신규 사업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LIG 넥스원이 올해 말레이시아와 함대공 미사일 해공의 판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해 최종 테스트를 통과한 유도 로켓, 비공의 미국 수출 성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 복합임무 유무인기 동일 공역 비행 가능, 국가 간 연합 유무인 공동작전 근거 마련. 국방부 훈령에 복합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항공기가 같은 공역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멈티를 한반도 상공에서 구현할 행정적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미래 전장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유무인 항공기 공동작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갖춰진 것이다. 국방부는 16일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유무인 복합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무인 항공기는 임시 비행 제한, 금지, 구역 등 유인 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에서의 비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로 인해 공군 글로벌호크와 같은 무인 항공기가 임무에 투입되면 주변 유인 항공기는 공역에서 벗어났지만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무인 항공기는 자체 중량 150kg 초과 원격 조종 무인 비행기 헬리콥터,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 장치가 있는 자체 중량 180kg 길이 2m 초과 무인 비행선을 일컫는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으로 유무인 복합 임무 기준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합 임무 시에는 유무인 항공기가 동일 공역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예외 규정은 있었지만 긴급 군사작전이나 비상착륙을 위한 비행, 산불과 같은 재해재난 시 탐색 구조, 응급환자 수송 등 매우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무인기 운용이 적어 하늘길을 따로 뒀는데 지금은 같이 임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무인 항공기 운용 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훈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자체적인 작전훈련뿐만 아니라 유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국가 간 연합훈련도 한반도 공역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미군 무인 공격기 MQ-9 리퍼 등이 우리나라 공역에 전개해 우리 공군 유무인 항공전력과 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미군 측에서 관련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